세라건축TV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전원주택, 단독주택, 바가지 안 쓰고 잘 짓는 방법 5번째 시간 설계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건축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건축주분께서 메일로 도면 보냈으니까 견적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일 열어봤더니 도면이 꼴랑 7장 왔어요. 건축주는 몰라서 그런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 도면을 갖고 견적을 받으라고 준 설계사무소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사무소에 견적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10개 정도 도면을 받으면 5개 정도는 정말 한숨 나오는 도면들이 많아요. 이런 도면으로 시공하고 이런 도면으로 견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7장 정도 되는 도면 가지고는 견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한 동에 최소한 70에서 100페이지 정도 돼야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야 견적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7장짜리 갖고는 견적을 할 수가 없고요. 진짜 7장짜리 갖고 견적해달라 그러면 위에 보시는 맷돌처럼 어이없어서 맷돌 못 돌려요. 똑같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판은 식당에서 쓰는 메뉴판이에요. 보시면 설탕, 김찌개, 부대찌, 순댓밥, 육장 뭔지 모르시겠죠? 이 메뉴판으로 손님이 과연 음식을 정확하게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방장은 이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충 통밥으로 만들겠죠. 허가방 도면으로 견적하고 시공하는 거는 대충 통밥으로 건축주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게 시공하는 거예요. 허가방 도면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갖고 견적하고 시공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일명 허가방 도면입니다. 위에서 보신 쓰다만 메뉴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배 형태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은 도면입니다. 집에서는 인테리어 또는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와 가전이 배치되어 있어야 돼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신발장을 보관할 수납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획 없이 집을 지면 나중에 침대, 책상, 가구 배치들이 안 들어가요. 창문에 가구 걸리고 문 안 닫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도면은 보시면 주방에 냉장고도 없고 식탁도 없어요. 방에는 당연히 침대도 없죠. 대부분들 도면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가구 배치를 내가 실제로 사용할 가전, 가구, 침대들이 고스란히 배치가 돼 있어야 나중에 이사할 때 그대로 배치가 되고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글자 빠진 메뉴판이 허가방 도면이라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메뉴판이 정상적인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장도 손님도 서빙하는 사람도 정확히 메뉴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주방장도 정확히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면은 이렇게 씌워야 돼요. 건축주 분들이 봤을 때 아, 냉장고가 어디 들어가고 침대가 어디 들어가고 책상이 어디 들어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메뉴판처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가구와 가전들 그리고 식탁, 현관의 수납을 어떻게 할 건지가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대로 배치하고 사시면 돼요. 도면이나 메뉴판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보신 도면을 3D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가전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하고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반대쪽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배치가 되고 책꽂이, 그 다음에 침대, 옷을 넣을 수 있는 붙박이장, 그 다음에 창문 하단에 선반장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살기가 편하고 공간도 이쁘게 나와요.
특히 이 창문 같은 경우가 붙박이장을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하면 나중에 이만큼 가려요. 그래서 창문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반드시 가전 가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전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틀어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냉장고 2대 들어간 거고요. 오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이런 식으로 도면에 표시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명 10장 내지 뭐 15장, 10장 뭐 이런 도면들을 뭐라 그러냐면 허가방 또는 허가방 도면이라 그래요.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주택 시공업체가 면허 없이 아무나 시공할 수 있던 것처럼 주택 설계도 건축사 면허 없이 도면 2장으로 허가 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허가 제도가 아니고 신고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면 그냥 한 2장 그려줬어요. 그거를 갖고 관할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허가 제도로 변경돼서 건축사 면허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택 설계를 허가 용도로만 그려주는 곳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비를 지불하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허가형 도면으로 견적하고 시공하면 반드시 집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방 도면들은 평균 설계비가 30평 기준에서 200만 원부터 4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단순히 허가 용도만 그리는 거라 그렇게 보면 되게 비싼 거죠. 10장 내외 그려주면 장당 30만 원이 넘으니까. 허가방 도면 같은 경우 현장도 안 가고요.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합니다. 기존에 그려진 도면 그대로 대충 그려주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 엉망이죠. 실질적으로 주택 설계를 하면 현장 가서 조사해야 되고요. 건축주와 주택 디자인, 그 다음에 내부 구성 협의해야 되고 협의된 내용으로 계획도면을 작성하고 지진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구조개선 의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도면 그리고 구조도면 그리고 설비, 전기, 통신도면 외주줘서 보내고 인테리어 및 가구 도면 아까 보여준 3D처럼 위치 다 잡아줘야 되고요. 허가서류 작성한 다음에 착공계 사용 승인 하기 전에 또 현장 가서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또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접수하고 나서 건축물 대장까지 접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사실 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짧으면 2달, 길면 3개월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달 정도의 계획도면까지 끝난 겁니다. 현장 조사부터 건축주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고 가구 배치하고 실내외 조감도 그리고 현장 조사부터 사용 승인까지 기본적으로 3개월은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시공도 중요하고 견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비가 절감되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하자 없고 가구가 잘 배치돼서 살기 편하고 이쁘고 하자 없는 주택의 시작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설계사무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소통이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주택 설계한 경험이 많으면 됩니다. 평면도 그린 거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가정 가구 배치를 신경 써서 잘하면 전체 도면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가시면 그동안 그린 설계한 도면을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이쪽에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잘 해준다, 꼼꼼하게 내 집처럼 잘 해주는 업체를 찾으시면 돼요.
기존에 그려놓은 도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시공사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